마이클 치미노는 베트남전의 실상을 디어 헌터에 객관화시킨다. 루이스 가핑클과 퀸 K 레드커의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데릭 워시번과 각본 작업을 주도한다. 1968년부터 1971년 사이 확정과 패배의 기로에서 겪는 미국의 치부와 혼란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3명의 블루칼라 등장인물들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서사적 회화미에 담는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작은 도시에 사는 슬라브계 마이클과 닉, 스티브는 절친한 친구이다. 슬라브계의 복선에는 타타르 몽골인의 지배를 받으며 무의식의 침잠한 질곡과 고통이 내재한다. 철강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휴일의 사슴사냥으로 아픔을 지워나간다. 마지막 사슴사냥 후 마이클과 닉, 스티브는 베트남으로 떠난다. 1964년 베트남 북부근의 통킹만에서 구축한 매덕수호가 북베트남의 어뢰정에 피격되며 미국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깊이 휘말린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매덕수호의 공해상 위치 문제와 어뢰정 공격 사실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1968년까지 북베트남에 약 100만 톤에 이르는 폭탄을 퍼부으며 약 55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이 파병된다. 1968년 1월 30일 북베트남과 베트공은 설 연휴 기간에 파상 공격을 쏟아낸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구정대공세 속의 마이클과 닉, 스티브는 베트남에 도착한다. 1969년 베트남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도중 셋은 포로가 되어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다. 허름한 포로 수용소에서 베트공은 포로들을 놓고 러시안 룰렛 게임을 벌인다. 러시안 룰렛 게임은 제정 러시아 말기 교도관들이 죄수에게 강요한 학대적 자살 행위이다. 6발을 장탄할 수 있는 리볼버 권총에 1개의 총알만 넣고 탄창을 돌린 후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긴다. 극도의 위기감 속에 테이블에 앉은 마이클과 닉은 러시안 룰렛의 실탄을 베트공들에게 격발시켜 수용소를 빠져나온다. 헬기에 구조된 닉은 군병원에 입원하지만 슬라브계라는 이유로 퇴원당해 베트남을 배회한다. 스티브는 탈출 과정에서 부상으로 다리가 절단된 채 미국의 참전군인 병원으로 이송된다. 제대 후 고향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린다와 재회의 기쁨을 나누며 연인 사이가 된다. 마이클은 다시 사슴사냥에 나서지만 한 발의 총도 쏘지 못한다. 스티븐에게 송금되는 거액의 돈의 출처로 닉의 소식을 알게 된 마이클은 철수 직전에 베트남으로 향한다. 구정대공세를 펼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주요 시설들을 점령 후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 정부를 세운다. 반전 시위가 격화되자 베트남전에 적극 개입한 존슨은 재선에 실패한다. 1969년 미군의 철수 계획으로 당선된 리처드 닉슨은 새로운 안보외교 전략을 세운다.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아시아의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 개입을 하지 않겠다 선언한다.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각지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키자 1972년 미국과 북베트남 사이에 정전 협상이 재개된다. 1975년 북베트남은 대규모 공세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함락시킨다. 미국이 북베트남과 포로 교환을 하며 철수를 진행하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마이클은 사이공의 모습을 드러낸다. 마이클은 도박장에서 치명적 살인게임 러시안 룰렛에 빠져든 닉을 발견한다. 정신이 혼미해 닉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마이클은 룰렛게임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마이클은 리볼버 권총의 방아쇠를 자신의 머리로 당겨 닉을 깨운다. 하지만 슬라브인의 비애에 젖은 닉은 자신의 총구에 선혈을 쏟아내며 쓰러진다. 러시안 룰렛은 전쟁의 광기와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나타낸다.